2021년 남양주는 수도권 외곽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지역이었습니다. 진접, 다산, 별내 곳곳에서 신축 대단지가 연이어 최고가를 경신했고 실수요는 물론 투자 수요까지 몰리며 6억, 7억을 넘어선 단지도 여럿 있었죠. 하지만 2025년 현재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당시 고점을 찍었던 아파트들이 지금은 2억에서 많게는 2억 7천만 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일부 단지는 전세가율 70%를 넘길 만큼 가격이 밀리기도 했고 고점의 30% 가까이 하락한 사례도 더 이상 드물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히 수치만 나열하지 않습니다. 왜 떨어졌는지, 어떤 흐름 속에서 무너졌는지, 그리고 실거주자라면 지금 이 단지들을 다시 봐야 할 이유까지 실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근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실제 사례로 확인하는 남양주시의 하락 아파트 탑10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0위는 다산 펜테리움 리버테라스입니다. 이 단지는 2019년 준공, 총 1300세대 규모의 대단지 신축으로 한강변에 위치해 조망이 트여 있고 브랜드, 입지, 단지 구조, 커뮤니티까지 빠지는 게 거의 없던 곳이었죠. 이 아파트는 고산로를 통해 강변북로와 외곽순환도로 토평 IC에 바로 진입할 수 있어 서울 잠실권까지 20분대 이동이 가능한 입지였어요. 단지 바로 앞엔 다산 한강공원이 있어 산책로로도 접근 가능하고요. 신도시에서 흔히 누리는 편의시설 대부분을 이용할 수 있어요. 단지 바로 옆에는 다산 한강초가 있어서 초품화 아파트로도 유명했습니다. 학교 교육 환경이 좋기 때문에 아이 키우는 집에는 잘 맞는 입지임은 분명합니다. 이 아파트는 2022년 1월 33평 기준 무려 11억 1천만 원에 거래됩니다. 다산에서도 남양주에서도 최고가 기록이었고 사실상 서울급 단지로 인정받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현재 33평 매물이 8억 4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2억 7천만 원 하락률로 따지면 약 24.3% 수준입니다. 단지 구조나 상품성은 그대로인데 가격은 2억 넘게 빠진 거죠. 왜 이렇게 빠졌을까요?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올랐던 겁니다. 서울 전세난에 따라 외곽까지 가격이 확 튀었던 시기, 다산에서도 이 단지는 핵심 중의 핵심으로 몰렸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고 투자자들이 빠지기 시작하자 실수요자만으로는 이 가격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 지금 분위기는 어떨까요? 여전히 전세가는 4억 중반에서 5억 초반대, 전세가율은 60% 후반 수준입니다. 금매 물건도 종종 나오지만 다산에서도 실거주 수요가 많은 단지이기 때문에 반등 흐름이 나타날 땐 가장 먼저 회복할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9위는 남양주시 별내동에 위치한 별내푸르지오입니다. 2015년 준공된 1100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총 14개 동으로 구성된 이 단지는 별내 신도시를 대표하는 중대형급 브랜드 단지로 입주 초기부터 실거주와 투자 양쪽에서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별내푸르지오는 역세권이라 부르기보단 버스로 잘 연결된 역접근 단지입니다. 생활편의 측면에서는 이마트, 메가박스, 별내 카페 거리 등이 가까워 남양주에서도 인프라 수준이 손꼽힙니다. 학군도 우수해 도보 3분이면 도달 가능한 샛별초는 물론 별가람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걸어서 통학 가능한 거리라 서울권 교육 수요까지 일부 흡수되던 지역입니다. 이처럼 상품성과 입지가 모두 갖춰진 단지인데 과연 왜 이렇게 크게 하락했을까요? 이 아파트는 33평 기준 2022년 4월 8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고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기준 33평의 실거래가는 6억 1,500만 원, 고점 대비 약 2억 3,500만 원 하락률은 약 27.6%에 달합니다. 별내푸르지오는 분명히 입지, 브랜드, 학군, 3박자를 모두 갖춘 상급지 단지입니다. 하지만 별내 신도시 전체가 단기간 급등했다가 신규 입주 물량 집중과 투자 수요 이탈이 맞물리면서 조정을 받았죠.
여기에 2024년 8월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이 정식 개통되었지만 이미 시장 심리가 얼어붙은 이후라 가격 회복에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겁니다. 거래는 줄고 호가는 밀리며 급매가 쌓이는 흐름이 이어졌고요. 다만 전세가는 현재 4억 초중반 수준, 전세가율은 65에서 70% 선에서 유지되고 있고 별내 내에서도 상급지로 평가받기 때문에 하반기 시장 반등 시 회복 가능성이 높은 단지로도 꼽힙니다. 8위는 자연에너울림 아파트입니다.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2009년 준공, 총 509세대, 9개 동으로 구성된 중소형 단지로 진접 신도시 내 금곡 생활권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입지를 보면요, 도보권 역세권은 아니고 대중교통보다는 자차 접근성이 조금 더 나은 편입니다. 생활 인프라는 비교적 잘 갖춰져 있습니다. 마트, 도서관, 공원 등이 인근에 있고 공공시설도 활용 가능해 진접 내에서는 생활 편의성이 높은 편입니다. 학원가와 유치원도 인근에 있어 교육 인프라는 안정적인 편입니다. 가격 흐름을 보겠습니다. 2021년 7월 34평 기준 5억 9,300만 원에 거래되며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기준 같은 면적이 4억 2,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무려 1억 6,800만 원 하락, 하락률은 약 28.3%입니다. 자연에너울림은 중소형 단지 특성상 전세 수요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이 단지는 브랜드가 강하지 않고 진접 전체가 투자처로 인식됐던 시기 외엔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단지라는 점에서 실수요 외에는 수요층이 얇은 편입니다. 7위는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위치한 한신그린 1차 아파트입니다. 1991년 준공, 무려 30년이 넘은 구축 아파트로 총 706세대, 6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단지는 GTX-B 노선 수혜 기대감이 있던 진건지구 생활권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접근성도 자차 기준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통 프리미엄은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단지 인근에 대형마트가 가까이에 있고 병원 및 음식점도 가까워 자족 생활권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 출퇴근보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정착형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학군도 무난한 수준에 머무릅니다. 단지 바로 옆에는 진건 초등학교가 있어서 초등 자녀의 도보 통학엔 매우 유리하지만 중고등학교는 단지 인근에는 없어 교육 특화 단지로 보기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 가격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한신그린 1차는 2021년 10월 31평 기준으로 3억 7,800만 원에 거래되며 고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기준 같은 면적의 매물이 2억 7천만 원에 거래되며 고점 대비 무려 1억 800만 원 하락, 하락률은 약 28.6%로 확인됩니다. 한신그린 1차는 구축 단지의 대표적인 리스크 사례입니다. 연식이 오래되어 관리비, 내부 시설 노후화, 그리고 주차단지 환경 등에서 실거주 만족도가 떨어지며 젊은 세대는 선호하지 않는 단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고점 당시엔 서울 전세난과 GTX 기대감으로 인해 저가 갭투자 수요가 일부 들어오며 단기 급등했지만 2022년 이후 금리 인상, 전세가 하락, 시장 냉각과 함께 가격은 자연스럽게 고점 대비 30% 가까이 무너졌습니다. 현재 전세가는 약 2억 500만 원 수준, 전세가율은 75%를 넘기지만 매수 수요가 거의 없는 상태라 유의가 필요한 단지입니다. 6위는 남양주 두산 위브트레지움입니다. 남양주시 화도읍 목현리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2020년 9월 준공된 대단지 신축 아파트입니다. 총 1620세대, 13개 동, 입주 5년차 미만의 준신축 아파트인데요. 이렇게 신축 단지마저 하락 순위에 올랐다는 건 그만큼 시장의 조정이 깊었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 단지는 화도읍 중심 상권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가까운 전철역인 경춘선 마성역까지 차량 기준 10분 내외, 도보 접근성은 다소 어려운 거리입니다.
단지 규모에 비해 역세권 광역교통 접근은 다소 아쉬운 편이지만 화도 중심 지구 내에서는 생활 환경이 풍부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보 10분 거리에 화도초가 위치해 있지만 교육 특화 지역은 아니며 학군 수요보다는 신축 대단지로서의 물리적 조건에 의해 선택받는 단지입니다. 그렇다면 가격 흐름은 어땠을까요? 이 아파트는 2022년 1월 34평 기준으로 6억 500만 원에 거래되며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기준 같은 면적의 매물이 4억 2,8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약 1억 7,700만 원 하락률은 약 29%에 달합니다.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크게 떨어진 이유는 명확합니다. 입지에 비해 분양가와 고점 시세가 지나치게 높았던 것, 그리고 전세 수요 부족과 급격한 금리 상승, 마석, 화도 지역 전반의 수요 이탈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남양주 두산 위브트레지움은 물리적 스펙이 굉장히 좋은 단지입니다. 신축, 대단지, 브랜드, 넓은 동간 거리와 커뮤니티 시설 등 상품성 자체는 매우 뛰어나지만 서울과의 거리, 마석권역의 한계, 그리고 실수요 기반이 약하다는 점이 결국 시세를 이탈시켰습니다. 5위는 신한인스빌 1080입니다. 진저읍 금곡리에 위치한 1100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총 18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준공 연도는 2010년으로 비교적 준신축 단지에 속합니다. 단지명에 1080이라는 숫자가 붙은 이유는 세대수에서 유래했는데 그만큼 이 지역에서는 대표적인 대단지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입지 조건을 보면요. 지하철 4호선 연장선의 진접역까지는 도보로 약 30분 소요되지만 차나 버스로는 5분에서 10분 정도면 접근할 수 있어 지하철 접근성도 무난한 편이에요. 학군도 기본 이상입니다. 단지 근처에 화봉초, 진접고 등 학교들이 분포해 있어 아이 키우는 가정에는 나름 괜찮은 선택지였죠. 그럼 가격 흐름을 살펴보죠. 신한인스빌 1080의 34평이 2021년 10월 무려 6억 6천만 원에 거래되며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진접선 개통 효과와 수도권 외곽단지에 투자 수요가 몰렸던 시기였죠. 하지만 2025년 6월 기준 동일 면적 매물이 4억 5,200만 원에 거래되며 약 2억 800만 원 하락률은 약 31.5%에 달합니다. 게다가 현재 호가는 4억 중반대부터 5억 초반대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실제 실거래가도 꾸준히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한인스빌 1080은 입지도, 단지 규모도, 학군도 안정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2억 원 이상 하락한 이유는 무리하게 오른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2021년에서 2022년 초 급등기 당시 서울 출퇴근 가능성과 진접선 개통 호재만으로 외곽 단지들이 급등했지만 이후 실거래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가격은 자연스럽게 조정됐죠. 다만 전세가가 현재 2억 9천에서 3억 수준이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약 65에서 70%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런 시세 구조는 갭투자 또는 실거주 전환을 고민하는 실수요자에게는 진입 시기를 저울질해 볼 만한 조건이긴 합니다. 4위는 진접 센트레빌시티 1단지입니다. 이 역시 남양주시 진접읍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단지는 2009년에 준공된 1176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총 15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평형이 섞여 있는 구조죠. 입지적으로 보면 진접 센트레빌시티 1단지는 지하철 4호선 연장선인 진접역과 차량 5분 거리로 도보 접근성은 다소 떨어지는 편입니다. 단지 바로 앞에는 부평 초등학교가 있어 초등 자녀 통학엔 매우 유리하고 생활 인프라도 부족하지 않게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세종 포천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서울 강북권까지의 접근성도 괜찮은 편이고 진접 신도시 내에서는 입지 안정성이 있는 단지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단지 바로 옆에 부평초, 인근엔 진접중, 진접고가 위치해 있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 인프라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대단지답게 학부모 실수요자들의 선호도도 높았던 단지입니다. 이 단지는
2021년 10월 35평이 4억 9,7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한 신도시 아파트가 단기간에 급등하던 시기였죠. 진접선 개통 기대감과 대단지 프리미엄이 더해지며 꽤 빠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금리 인상과 함께 분위기가 급속히 식기 시작했고 2025년 6월 같은 35평이 3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1억 5,700만 원 하락, 약 31.6% 하락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진접 센트레빌시티 1단지는 대단지의 안정성과 주변 생활 인프라, 교육 환경까지 두루 갖춘 단지입니다. 하지만 고점 당시 급격히 올랐던 가격은 결국 거품이 되어 되돌아왔고 금리 인상, 갭투자 수요 이탈, 전세가 하락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됐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현재 전세가가 2억 4천만 원 수준이라는 점인데요. 이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70%를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실거주 또는 갭투자 관점에서 진입 시점에 대한 고민은 해볼 만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다만 진접 전체 시장이 아직 반등 흐름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주변 입주 예정 단지들과의 경쟁도 감안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3위는 남양주시 호평동에 위치한 호평 해링턴 플레이스입니다. 2004년에 준공된 이 아파트는 총 607세대로 구성된 중형 단지입니다. 입지를 살펴보면 이 단지는 역세권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대중교통 접근성은 무난한 편입니다. 자차 이용 시에는 구리포천 고속도로 진입도 수월해 서울 강동권으로의 출퇴근도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단지 인근에는 대형마트와 병원, 음식점, 카페거리 등이 밀집해 있어 자족 생활권이 형성돼 있고 인근의 호평공원도 도보로 이용 가능해 일상적인 여가 생활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학군 역시 실거주 입장에서 안정적인 편입니다. 구룡초, 호평중, 호평고가 모두 도보권에 위치해 있어 초중고 통학이 가능한 구조이며 인근의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밀집돼 있어 자녀 교육 여건도 우수한 편입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이 단지는 2021년 9월 33평 기준으로 6억 원에 거래되며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에는 같은 면적이 4억 400만 원에 거래되며 고점 대비 약 1억 9,600만 원 하락했고 하락률은 약 32.7%에 달합니다. 이외에도 4억 초중반대에서 거래된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어 하락세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전세 시세도 마찬가지로 하락했습니다. 2021년에는 최고 5억 원까지 거래되던 전세가가 현재는 2억 7천만 원에서 3억 초반대 수준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전세가율은 약 65에서 7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실거주 전세 수요는 꾸준히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호평 해링턴 플레이스는 생활, 교육, 교통 여건이 고르게 갖춰진 실거주 단지지만 급등기 당시 외곽 수요와 전세난에 의해 과도하게 상승한 가격이 결국 조정을 겪으며 하락한 대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시세는 안정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거래량은 많지 않고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어 실거주 목적의 진입 시점은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2위는 남양주시 호평동에 위치한 호평마을 아이파크입니다. 이 단지는 2004년 준공, 12개 동 총 920세대 규모로 중소형 실거주 단지에 해당합니다. 입지를 살펴보면요. 호평마을 아이파크는 경춘선 평내호평역까지 도보로 약 12분 거리여서 대중교통 접근성은 괜찮습니다. 생활 인프라는 단지 바로 인근에 있는 대형마트와 호평공원, 병원, 음식점 등도 단지 주변에 분포해 자족 생활권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실거주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 정착형 아파트로 평가받는 단지입니다. 학군도 무난한 수준입니다. 인근에 판곡초, 판곡중, 판곡고 등이 위치해 있고 도보 통학이 가능한 거리여서 실거주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교육 인프라로 평가받습니다. 가격 흐름을 보겠습니다. 2021년 7월 33평 기준 무려 6억 3,500만 원까지 치솟으며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당시엔
남양주 내 구축 단지 중 최고가 기록을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기준 같은 타입이 4억 2,3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억 1,200만 원 하락률은 약 33.4%에 달합니다. 호평마을 아이파크는 입지나 교육, 생활 인프라 측면에선 나쁘지 않은 단지입니다. 하지만 준공 20년이 가까워지며 구축으로 분류되기 시작했고 다산, 별내 등 신축 단지들의 대체재가 늘어나면서 매수세가 빠졌습니다. 결정적으로 고점 당시에는 갭투자 수요도 일부 유입됐는데 전세가가 떨어지며 실수요 이외의 수요가 이탈했고 이에 따라 매물은 쌓이고 가격은 내려가는 전형적인 조정 흐름을 겪었습니다. 1위는 금강펜테리움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저읍에 위치한 단지로 2010년에 지어졌고 15개 동, 총 790세대로 구성된 중형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입지를 보면요. 지하철 4호선 연장선인 진접선의 진접역에서 도보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출퇴근 접근성이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단지 주변엔 마트, 도서관, 공원 등이 있어서 생활 인프라도 나름 잘 갖춰진 편이에요. 또 자차 기준으로는 세종 포천 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접근성도 양호한 편입니다. 학군도 나쁘지 않습니다. 도보거리에 초중 고가 위치해 있어서 아이를 키우는 실수요자들에게도 꽤 매력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럼 가격 흐름을 살펴볼까요? 이 아파트는 2021년 7월에 34평 기준 7억 6천만 원에 거래되며 단지 내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부동산 열기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였고 당시에는 진접선 개통 기대감과 수도권 외곽지의 신축 대체 수요가 더해지며 가격이 급등했죠. 하지만 2025년 6월 같은 34평 매물이 5억 원에 거래되며 고점 대비 2억 6천만 원, 약 3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학군, 인프라, 교통 모두 고르게 갖춘 실거주 입지지만 신축 대체재가 주변에 늘어나고 서울 외곽 수요의 이탈, 그리고 금리 상승의 여파가 겹치면서 가격이 꽤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전세 시장도 함께 약세를 보이면서 갭투자 수요가 빠지자 매매가까지 밀려 내려온 모습입니다. 다만 현재 전세가가 3억 중후반대 정도에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의 갭투자 혹은 매매 전환을 고려할 땐 진입 타이밍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2025년 6월 기준 남양주시 주요 아파트 하락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한때 미래가치로 포장됐던 단지들도 결국 현실 수요를 이기지 못하고 조정 국면에 들어선 모습이죠. 하지만 모두가 하락했다고 해서 모든 단지가 똑같은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입지, 전세가율, 학군, 교통 흐름까지 꼼꼼히 따져보면 지금도 실거주자에게는 오히려 기회일 수 있는 단지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보신 단지들 중 다시 주목해야 할 곳이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위험하다고 느끼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